본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재구성입니다. 우울증은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며 반려동물 치료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복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며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한국은 이드 국가 중 자살률 1위입니다. 매년 12,00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한국자살예방상담전화 1393번 24시간 운영됩니다. 이 숫자들을 기억하세요. 24.6m, 3.8초, 시속 88km, 생존율 5% 미만, 42세, 18kg. 이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숫자들입니다. 2025년 11월 15일 새벽 2시 34분 서울 마포대교. 기온은 영하 4도. 바람은 초속 5m로 매섭게 불었습니다. 한강의 검은 수면에서는 차가운 물 냄새가 피어올랐고 강철 난간에서는 쇳내가 났습니다. 다리 위에는 단 한 사람. 최민호 씨 42세가 높이 1.2m의 난간 위, 폭 15cm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발밑은 24.6m 아래 한강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떨어진다면 3.8초 만에 시속 88km로 수면에 충돌할 것이고 생존 가능성은 5% 미만이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벌렸습니다. 바람이 그의 몸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아빠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고 급한 발소리. 무게 18kg의 흰색 진돗개 한 마리가 47m 떨어진 곳에서 달려왔습니다. 개의 이름은 하늘. 하늘이는 8.2초 만에 달려왔습니다. 최민우 씨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순간 하늘이는 높이 뛰어올라 그의 긴 코트 뒷자락을 이빨로 깊이 물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뒤로 당겼습니다. 최민우 씨는 깜짝 놀라 몸이 뒤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뒤로, 아니 앞으로, 아니 옆으로. 중력이 그를 당겼습니다. 안 돼, 안 돼요. 근처 순찰 중이던 생명지킴이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뒷다리가 땅을 긁었고 발톱이 콘크리트를 파고들었고 이빨이 코트를 뚫고 안감까지 물었습니다. 최민우 씨의 몸이 난간 안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쿵. 그와 하늘이는 바닥에 나란히 쓰러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차가운 바람, 긴 바람, 한강의 바람, 하늘이의 거친 숨소리, 최민우 씨의 흐느낌. 최민우 씨는 42세, 이 회사 대표였습니다. 2024년 한국 스타트업 투자가 전년 대비 68% 급감했습니다. 그의 2,340개 스타트업이 파산했고 전년 대비 340% 증가했습니다. 최민우 씨의 회사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8개월 전 마지막 투자자가 철수했고 15명의 직원들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부채는 4억 5천만 원. 3개월 전에는 아내 이수진 씨와 이혼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회사만 봤어요. 저와 서연이는 없었어요.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9살 딸 서연이는 엄마와 함께 부산으로 갔습니다. 한때 78kg이었던 그의 몸무게는 5개월 만에 61kg으로 줄었습니다.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내가 약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 매일 밤 그는 한강 다리를 배회했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한이 가득했습니다. 실패한 사업가라는 한, 쓸모없는 남편이라는 한, 딸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라는 한. 그 한이 터졌습니다. 6분 40초 후 경찰과 소방관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자와 그의 옆에서 숨을 헐떡이는 흰 개를 발견했습니다. 하늘이의 입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송곳니 하나가 부러져 있었고 잇몸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앞발 발톱 2개는 2cm 깊이로 찢어져 뿌리가 드러났습니다. 목 근육이 심하게 당겨져 부어올랐습니다. 최민우 씨는 손목에 찰과상을 입었고 심리적 쇼크 상태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두 생명은 서울대 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하나는 정신건강의학과로, 다른 하나는 24시간 동물병원으로. 하늘이는 엑스레이 검사 결과 오른쪽 앞발 중족골 하나가 가늘게 금이 가 있었고 아래턱뼈에 미세 골절이 발견되었습니다.
응급수의사는 전신 마취 후 부러진 송곳니를 제거하고 발톱 2개를 뿌리까지 제거하고 잇몸과 혀의 열상을 봉합했습니다. 수술은 1시간 20분 걸렸습니다. 항생제와 진통제를 투여했고 하늘이는 3주간 깁스와 목 보호대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하늘이는 5살 암컷 진돗개였습니다. 3년 전 하늘이의 옛 주인 박할머니가 치매로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자는 하늘이를 데려갈 수 없다며 마포대교 근처 공원에 묶어두고 갔습니다. 하늘이는 그날 밤비 속에서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할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2년간 하늘이는 그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근처 식당 주인들이 밥을 주었고 상인들이 유기견 포획 차량이 오면 하늘이를 숨겨줬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2년 동안 하늘이는 3번 난간 위에 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2023년 4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뛰어내렸습니다. 하늘이는 20m 떨어진 곳에서 짖었지만 남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024년 7월 긴 머리의 여자가 난간을 넘었습니다. 하늘이는 달려갔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2024년 10월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울면서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다가갔지만 여학생은 하늘이를 밀쳐냈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날 밤마다 하늘이는 그 자리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길게 울었습니다. 걔도 슬픔을 압니다. 걔도 무력감을 압니다. 그래서 2025년 11월 15일 새벽 하늘이는 달렸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구하겠다고.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사 박지은 씨, 34세는 최민우 씨의 담당 상담사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녀는 11년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해온 전문가였습니다. 박 상담사는 최민우 씨와의 첫 상담에서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민우 씨, 반려동물 치유 프로그램을 시도해 보시겠어요? 당신을 구한 하늘이와 함께요. 최민우 씨는 3주간 병원에 강제 입원했습니다. 매일 세르트랄린 50mg을 복용했습니다. 첫 2주간 그는 심한 구역질과 불면증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약의 부작용입니다. 하지만 3주째부터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주 2회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늘이는 서울동물구조센터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수의사는 말했습니다. 이 개는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큰 소리에 놀라고 사람이 갑자기 다가오면 움츠러들고 밤에 악몽을 꿉니다. 걔도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 만남은 병원 치유 정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 12월 8일 오후 3시. 최민우 씨는 벤치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상담사가 하늘이를 데려왔습니다. 깨끗이 목욕한 하늘이는 눈부신 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입 한쪽이 약간 기울어져 있었고 송곳니 하나가 없었고 목에는 보호대가 감겨 있었고 오른쪽 앞발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최민우 씨를 보았습니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세 발로 절뚝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최민우 씨의 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머리를 그의 무릎 위에 살짝 올렸습니다. 최민우 씨의 손이 떨리며 움직였습니다.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털, 따뜻한 체온, 그리고 목 보호대 아래 붕대에 거친 감촉. 최민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하늘이의 흰 털 위로 떨어졌습니다. 젖은 자국이 천천히 번졌습니다. 하늘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만 고르게 쉬었습니다. 최민우 씨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 때문에 다쳤잖아. 나 때문에. 미안해.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그는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하늘이는 꼬리를 천천히 한번 흔들었습니다. 박 상담사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환자는 처음으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하늘이와의 연결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정입니다. 2026년 1월 최민우 씨는 퇴원했습니다. 외래 치료로 전환되었고 서울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8제곱미터 크기의 작은 원룸을 제공받았습니다. 하늘이는 공식적으로 그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첫날 밤 하늘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하늘이는 악몽을 꾸고 짖으며 깼습니다. 최민우 씨도 악몽을 꾸고 깼습니다. 두 생명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최민우 씨는 하늘이 옆에 누웠습니다. 괜찮아, 하늘아. 나도 무서워. 우리 같이 있자. 그날 밤 그들은 함께 잠들었습니다. 박상담사의 1월 31일 기록입니다. 민우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하늘이를 산책시킵니다. 이전에는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잠을 잤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긍정적 신호입니다. 상담 중 최민우 씨는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저를 기다려요. 제가 안 일어나면 얘가 밥을 못 먹는데. 그래서 일어나게 돼요. 하늘이는 저를 믿고 있어요. 저도 하늘이를 지켜야 해요. 2월 박상담사는 최민우 씨를 희망의 달이라는 자조 모임에 소개했습니다. 이 모임은 자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8명의 사람들과 그들을 구한 구조견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시 마포구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났습니다. 첫 모임에서 최민우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회사, 아내, 딸, 그리고 제 자신도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67세 할머니 김순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개들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저 지금 여기 있는 우리를 사랑할 뿐이죠. 그게 바로 정의예요. 최민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2월 말, 박상담사는 최민우 씨와 하늘이를 마포대교로 데려갔습니다. 대낮이었지만 최민우 씨는 차 안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늘이는 그의 무릎에 앞발을 올렸습니다. 최민우 씨는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10분 후 그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 위를 걸었습니다. 난간이 보였습니다. 그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늘이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핥았습니다. 최민우 씨는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박상담사가 가르쳐준 호흡법. 괜찮아. 나는 이제 괜찮아. 3월 최민우 씨는 서울동물구조센터에서 주 2회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그는 명동성당 앞을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20분간 그는 성당 계단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신자도 아닌데. 창피하지 않을까. 하지만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문을 밀었습니다. 성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최민우 씨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토마스 신부님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네. 저는 신자가 아닌데. 괜찮습니다. 여기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최민우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토마스 신부님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당신 곁에 하늘이를 두셨죠. 이유가 있어요. 이제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가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최민우 씨는 매주 수요일 저녁 성당의 생명 존중 기도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22일 최민우 씨는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딸 서연이를 만났습니다. 장소는 서울숲공원. 전처 이수진 씨가 서연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멀리서 서연이가 보였습니다. 최민우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는 나를 알아볼까? 나를 용서할까? 서연이는 아빠를 보았습니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빠. 많이 마르셨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아빠. 최민우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아빠가. 서연이는 아빠를 안았습니다. 울지 마세요, 아빠.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 아프셨대요. 이제 괜찮아요? 최민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노력하고 있어. 서연이는 하늘이를 보았습니다. 이 강아지가 아빠를 구했어요? 응. 하늘이가 아빠를 구해줬어. 하늘아, 고마워. 서연이는 하늘이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하늘이는 서연이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멀리서 이수진 씨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최민우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천천히 회복하세요.
완전히 나을 때까지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서연이는 한 달에 한 번 만날 수 있어요. 4월,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최민우 씨와 하늘이를 한 대학교로 초대했습니다. 주제는 자살 예방과 생명의 가치. 최민우 씨는 단상에 섰습니다. 하늘이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세상에 저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실패한 사업가였고, 버려진 남편이었고, 자격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제 안에는 한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18kg의 작은 생명이 저를 24.6m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막았습니다. 그 작은 생명은 이빨이 부러지고 발톱이 찢어지고 턱뼈가 금이 가면서도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완전히 나은 게 아닙니다. 여전히 악몽을 꾸고 여전히 약을 먹고 여전히 두렵습니다. 회복은 6개월이 아니라 평생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회복은 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1393번. 24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일어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47초간 이어졌습니다. 5월 15일, 정확히 6개월 후, 박지은 상담사는 최민우 씨와 평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우울증 척도 PHQ-9는 24점에서 11점으로 감소했습니다. 여전히 경증 우울증 범위입니다. 불안 척도 가치는 19점에서 9점으로 감소했습니다. 민우 씨, 많이 좋아지셨어요. 하지만 아직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을 계속 드셔야 하고 상담도 계속 받으셔야 해요. 최민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저는 오래 걸릴 거예요. 괜찮아요. 하늘이도 아직 큰 소리를 무서워해요. 우리 같이 천천히 나아갈 거예요. 서울시는 생명의 동반자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복지정책관 김현수 씨는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12개 동물구조센터와 협력하여 매년 10명의 우울증 환자를 구조견과 연결할 것입니다. 예산은 연간 8억 원입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KBS는 22분짜리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유튜브 요약 영상은 2주 만에 28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 중 하나입니다. 73세 할아버지입니다. 나는 6.25 전쟁을 겪었소. 그때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소. 젊은이들아, 회복은 빠르지 않소.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오. 또 다른 댓글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우울증으로 2년째 치료 중이에요. 이 영상 보고 아버지가 우셨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라신 것 같아요. CNN은 커리언 다그 세이브즈 수이사이드 맨 보스 헤알 터게더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2026년 5월 15일 오후 6시 40분. 최민우 씨와 하늘이는 다시 마포대교로 왔습니다. 노을이 한강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남단 앞에 섰습니다. 하얀 국화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자신처럼 운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 하늘아, 고마워. 우리 살아있어. 하늘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서울동물구조센터는 하늘이에게 생명의 수호자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최민우 씨는 자원봉사 상담사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서 더 잘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픔을 아는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하니까요. 6월의 어느 토요일. 최민우 씨, 서연이, 하늘이가 공원에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공을 던졌습니다. 하늘이가 달려갔습니다. 예전처럼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발톱이 없는 발로 조심스럽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최민우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멀리서 이수진 씨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부드러웠습니다. 화면 아래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한 사람과 한 마리의 개가 서로를 구했습니다. 생명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민우 씨처럼 빨리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이 걸립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1393번. 24시간 당신을 기다립니다.